예,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박지혜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수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 그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님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셨고 네.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습니다. 네.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국무총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주요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예, 헤드라인만 보셔도 어떤 반응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언론 보도 대응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보도 지침대로 기사가 잘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보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쏟아지는 그런 비판은 비단 언론들만의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그런 증거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당선인 되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씨,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는 김진태, 박완수 씨를 후보로 밀어넣었다. 이런 유의 이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일반 국민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장 수석님, 추천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박지혜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석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방금 그 예결위 전광판에 띄워놓으신 PPT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를 띄워놓으셨는데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가 보도지침 말씀이신가요? 저희 대통령실의 포맷과 전혀 다른데 혹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데요. 네,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지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니 보도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진위가 명백하게 지금 다른 곳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우리 수석님이 검증해 보셨어요? 아니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기록에 어떤 게 남나요? 아니 가짜 뉴스를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 부분은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님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공천 개입은 없었고요.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들어봐야겠네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공천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2021년에 대통령과 명태균이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통화를 한 녹취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 통화한 이후에 또 추가 통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명이 맞는지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국민들도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해명만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꼬이는 이런 해명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말끔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사자도 검찰 조사보다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담화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74%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 1위를 기록한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김건희 통과법 수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이 어떤 칼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님, 대통령님께 꼭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십시오.